근데 제가 첫날에 지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다 또이또이하더라고요. 마약이었던 것 같아요. K가 슈퍼비전을 빼먹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대학을 4 번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4번 입시를 하고 4번 입학을 했는데 첫 번째는 19 살, 만 19살 막 돼서 UBC 공대를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23 살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국악 석사를 하러 갔죠. 그리고 나서 32 살에 직장인으로서 파트타임 MBA를 했고, 그리고 36 살이 막 되면서 케임브리지에서 법학 학사를 했죠. 재밌는 거는 공부보다도 새학년, 매번 새학년을 준비하는 방법이 완전 달랐다는 건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대감, 두려움, 체력도 물론 달랐고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19 살에 UBC 대학을 갔을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이민 온 지 2년 됐을 때 UBC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영어가 되게 불편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집에서 본가에서 떨어져 나온 적이 없었지만 집을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기숙사에서 한 번도 살아보질 못해 가지고 저처럼 짐이 많았던 학부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방에 없는 게 없었어요. 진짜 뭐 TV, 뭐 VHS 비디오도 있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었고요. 미니 냉장고도 있었고, 뭐 다리미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36살 때는, 그때도 사실 이제 케임브리지 가면 학부생들은 다 컬리지 기숙사에 살아야 되거든요. 수트케이스 2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옷 몇 개랑 뭐 신발 몇 켤레, 그리고 그전에 아키아에서 뭐 이불이랑 간단한 살림 도구 몇 가지 사서 갔는데, 대학교 처음 갔을 때보다 살림이 엄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UBC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넬 가는 것도 굉장히 떨렸어요. 코넬이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이비 리그 중에서는 공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코넬이. 그래서 코넬 공대를 가면서 좀 많이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로드 트립을 해서 갔어요. 대륙 횡단을 해서 이사카에 갔는데 그렇게 미국에 덜컹 떨궈졌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UBC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갔지만 좀 쫄리는 게 있었어요. 코넬에 가니까 정말 대단한 대학에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버드, 프린스턴, MIT, 버클리 공대, 스탠포드 공대, 진짜 다 엄청 유명한 공대에서 온 애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캐나다 퍼블릭 대학교 다니다 왔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다 또이또이하더라고요. 케임브리지는 케임브리지도 떨렸던 이유는 법대를 가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 자체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 법을 공부하는 게. 그냥 제가 성적이 좀 안 나왔지만 뭐 졸업은 했으니까. 제가 AP를 쪼끔 하기는 했는데 사실 AP 크레딧은 안 썼어요. 그냥 저는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점이 좋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AP로 했던 과목들을 다시 듣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코넬은 사실 UBC가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으로는 좀 더 지식널리지로는 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해 보니까
대학원 1년 차 과목들 중에서 제가 4 학년 때 커버한 토픽들이 꽤 많았어요. 좀 다 사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UBC 갔을 때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생활이 사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토템파크이라는 데에서 quiet 빌딩에 좀 조용한 데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6층 건물이었는데 홀수층은 남자 남학생들이 쓰고 짝수층은 여학생들이 쓰는데 1-2 층이 이제 brother sister 그리고 뭐 3-4 층, 5-6 층이 그래서 그냥 같이 모든 소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많이 친하게 되고 그중에서 커플도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정말 많은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있었죠. 가장 외롭고 저한테는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건 케임브리지에서였는데요. 때가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말마다 시댁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제일 덜 긴장했던 거는 UBC MBA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날에 지각을 했거든요. 제가 절대로 지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 정말 많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다음엔 다시는 지각을 안 했죠. 그리고 항상 학년 초반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 왜냐하면 이제 공부도 같이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공대 수업을 들어가니까 뭐 5-600 명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큰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저처럼 약간 쭈삣쭈삣거리는 동양 여자아이들을 몇 명을 찾아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한 친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친구가 없었으면 훨씬 인생이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사실 UBC에서는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마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마초가 흔한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금기시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쪽으로 노출이 안 된 상황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코넬에서는 그 동부 문화, 약간 깍쟁이 문화 저는 느끼기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 서부는 좀 더 애들이 좀 털털한 느낌이었다고 할까? 근데 동부는 약간 깍쟁이 느낌? 그게 물론 친해지면 굉장히 진국인데 처음에는 그 거리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쪼끔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MBA를 가니까 너무나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전공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해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케임브리지 문화는 진짜 뭐 너무너무 달라서 뭐라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케임브리지에서는 일단 강의는 그러니까 렉처러는 진짜 렉처만 해요. 진짜 렉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인터넷 강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의 one way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대신 이제 형법을 공부한다면 그 형법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 주에 한 번씩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서 이제 저랑 같은 컬리지에 있는 뭐 다른 친구 1-2 명이랑 가서 1대1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 슈퍼비전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슈퍼비전을 빼먹으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저희 컬리지의 이제 Director of Studies for Law 그러니까 저희 그 법대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죠. "K가 슈퍼비전을 빼먹었다. 새내기가 돼. 대학 새내기가 돼."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여름에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훨씬 더 많이 키우고 그리고 어 수면 스케줄, 운동 루틴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잡아 둘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시스템 물론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대학 공부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매 시간마다 나가는 진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뭐 하루 이틀 수업을 놓치면 캐치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공대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요령을 더 많이 부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공 수업은 요령을 피울 수는 없었고요. MBA 공부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법대 공부는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그냥 공부 방법이 토픽마다 다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공부가 힘든가요?" 물어보시는데요.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육아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 보고 나이가 들어서 낳아 보고 그게 비교가 힘들잖아요. 근데 확실히 머리가 덜 돌아가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장점들이 생기잖아요. 눈치도 좀 빨라지고 의 그런 기술들을 배웠다 보니까 뭔가 시간과 태스크 매니지하는 방법들이 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나를 운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후회하는 거는 항상 벼락치기를 하려고 했던 거? 타임 매니지먼트를 20대 초반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체력이 부족했어요. 너무나 체력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아프기도 종종 아프고 항상 체력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연애하고 뭐 그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죠. 절대로 안 할 거? 저는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짐은 많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학부생 때 UBC 공대 다닐 때 정말 수업을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건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미리미리 연습을 해 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그때 또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저 혼자라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